집합은 수학에서 제일 그 첫 번째 배우는 단원이야. 원래는 그 대학교 과정 수학교육과는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집합론이라는 것부터 먼저 배우거든. 근데 현재는 교육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내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원래는 중학교 수학은 딱 집합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 그래야 이 뒤에 부분이 다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거든. 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시험 보는 입장에서도 집합이랑 요 다음 단원 이제 명제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두 개는 같이 연결돼서 나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집합부터 설명을 하자면 집합이란 거는 확실한 기준을 가진 대상의 모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실한 기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예를 들면은 3의 약수의 집합, 3의 약수 뭐 있어? 1하고 3이지. 확실하지? 근데 예를 들어 잘생긴 남자의 집합이다. 잘생긴 남자의 기준은 진짜 애매하지. 뭐 내 기준과 너의 기준, 뭐 다른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집합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 요걸 한번 보면은 3의 약수의 집합에는 뭐가 있냐? 이제 1과 3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집합의 구성원인 거 아니야? 이 구성원을 따로 뭐라고 하냐면은 원소라 그래. 예를 들어 3의 약수의 집합에서 원소는 이제 1과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나왔거든. 집합이라는 단어랑 원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집합이랑 원소 중에 누가 더 상위 개념이야? 더 큰 개념이야? 집합이지. 그래서 집합이 원소를 포함한다라는 말을 써.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집합이 원소를 포함한다라는 말을 할 때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호는 이렇게 표시해. 잘 봐봐. 집합 쪽에서 원소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 됐어? 이거를 이제 삼지창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 왜 그 옛날에 너네도 이거 배웠나 모르겠는데 세균맨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단 말이야. 그 옆에 그 캐릭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균맨이 있으면은 삼지창 같은 이렇게 포크 같은 걸 들고 다녀. 이거 삼지창이라 하거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 수업하다 보면 이제 삼지창이라고 얘기를 아마 할 거야.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만약에 이제 3이 집합 A의 원소다라고 한다면 3이고 A가 있으면 이쪽이 집합이고 이쪽이 원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제 2라는 원소가 있는데 2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라고 한다면 2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라고 표시를 한다 이거지. 집합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표시 방법이 원소나열법.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원소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야. 자, 중요한 게 있어. 여기다 하나만 써줘. 쉼표로 원소랑 원소를 구분을 하게 돼 있어. 쉼표로. 예를 들면 지금이야 여기에 원소가 뭐 있어라고 물어보면 1, 2, 3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 이렇게 나온다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이 있어.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그냥 얼핏 잘못 보면은 이렇게라고 생각하겠지만 큼직하게 한번 봐봐. 이제 집합의 쉼표는 이렇게 돼 있잖아. 집합 내에서의 쉼표는 이 쉼표는 이렇게 생긴 원소 한 개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라는 거야. 그럼 또 하나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원소가 이제 1, 2, 3 이렇게 딱 눈에 보이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이다. 자연수가 엄청 많잖아. 그럼 그거 다 쓸 수 있어? 못 쓰잖아.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표현 방식이 특이해. 자, 봐. 여기 중간에 짝대기가 하나 있어. 이렇게 읽을 때는 바라고 읽을 거야. 별 뜻 없어. 그냥 막대기란 뜻이야. 자래. 막대기. 그래서 바라고 읽을 거고 읽을 때는 x 바 x는 3의 약수다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럼 이 짝대기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집합의 원소를 x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야. 됐어? x라는 문자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x가 뭔데? 그 설명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의 약수 뭐 있어? 1하고 3이지.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소가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원소가 많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적을 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똑같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게 좀 쉽게 표현한 거. 야, 그래서 간단해 그냥. 여기 이제 원소들이 둥둥 떠 있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쉼표는 안 쓴다는 거. 그냥 원소만 이렇게.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표시해. N 해놓고 괄호 해놓고 여기가 이제 집합이 들어가면 돼. 뭐 지금처럼 A라고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만약에 이제 뭐 1, 3 이런 집합이 있었다. 그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요 자리에 집합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N은 뭐야? 넘버라는 뜻이야. 원소 몇 개인데? 이렇게. 그래서 원소 개수가 만약에 셀 수 있다. 잘 들어봐. 유한 집합은 셀 수 있는 거. 원소 개수가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셀 수가 있는 거면 유한 집합.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못 세. 그럼 이제 무한 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공집합. 자, 공집합이 뭐냐? 이 공자는 없다는 뜻이야. 원소가 그러니까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표시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집합인 거야. 집합.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집합 원소 개수는 아까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N의 A가 뭐냐? 무슨 뜻이야? A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5개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표시한다면 무슨 뜻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며. 그러니까 0이겠지. 자, A 집합은 5의 배수의 집합이래. 자, 그러면 이제 원소가 뭐가 있냐면 5, 10, 15, 20 등등등 있겠지. 자, 얘도 뭐 굳이 따져보자면은 얘는 유한 집합이냐 무한 집합이냐. 얘는 무한 집합이야. 쭉 돼 있으니까. 자, 그럼 18은 A의 원소야? 18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또 30은 들어가? 30은 5의 배수 맞지? 얘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이런 류를 내는 사람이 진짜 어쩌다가 가끔 있긴 한데 거의 없어. 이거는 낼 가치가 고등학생들이 풀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너무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보자. 그 위에다 한번 써봐. 얘는 조건이 확실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키가 작다의 기준이 뭐야? 18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70이야? 애매하지? 얘는 집합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쁜 학생들 마찬가지지? 확실하지 않고. 자,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맞지? 자,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 자, 170에 가깝다는 게 무슨 뜻이야? 169야? 아니면은 뭐 160이야? 애매하지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확실하지? 4부터 9까지 가능하니까. 자, 그런데 1번하고 4번하고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 우리 반에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집합일까 아닐까? 얘는 집합이야. 왜? 가장 작은 애는 한 명일 거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이런 거 들어가면은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4의 양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한대. 그러면 뭐 있어? 4, 8, 10 이제 이런 식이지? 그럼 A 집합에는 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1은 안 들어가지. 자, 2는 이게 잘 들어봐. 2는 A의 원소가 아니란 뜻이야. 맞지? 응, 맞는 말이야. 자, 3번은 5는 A의 원소야? 4의 배수를 했는데?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은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지? 5번 8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것도 맞지? 이거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미안, 요거 8이 4의 배수구나. 그러면 8은 A의 원소인 거지? 그러니까 틀렸지? 자, 이번에는 이 집합 표시하는 거. 여기는 현재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야 되거든. 조건제시법은 기본적으로 자 이거 연습해야 돼. 일단 x 바 x는까지는 사실 그냥 거의 고정이야.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특징을 쓰면 되거든. 자,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야? 원소들의 특징 3의 배수. 그렇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이쪽은 자 x 바 x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뭐라고? 이 집합의
원소를 x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지. 뭐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들이래. 그럼 뭐가 있을까? 일단 1부터 시작이지. 나머지가 1이라니까. 그 다음에 4가 있지. 그 다음은 7이 있지. 자, 몇 칸씩? 3칸씩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 10. 이렇게. 그럼 얘는 무한집합이지 또.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점을 꼭 써줘야 돼. 자, A라는 집합은 0, 1, 2라는 원소로 돼 있대. 자, B라는 집합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X랑 Y를 합친 걸 원소로 한대. 이해가? 원소가 여기서 뭘로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X가 뭐야? X는 A의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0하고 1하고 2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Y도 뭐래? Y도 A의 그럼 Y도 될 수 있는 게 0, 1, 2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중복되면 될까 안 될까? 중복 가능합니다. 만약에 X랑 Y가 중복이 안 된다면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이게 함정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X를 내가 0을 고정을 할게. 그러면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일단 0 더하기 0, 0. 0 더하기 1은 0 더하기 2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1도 1, 0 더하면 1, 1, 1 더하면 2, 1, 2 더하면 3이지. 또 2는 해보면 4까지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일단 x, y를 먼저 써놔. 몇 개 안 될 거니까. 자, 2번은 무슨 뜻이야? x랑 y랑 곱한 거를 원소로 한대. 이건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0, 0 곱하면 0이지. 0, 1 곱해도 0이고 0, 2 곱해도 0이고. 자, 1, 0, 0이고 1, 1은 1이고 1, 2 곱하면 2지. 또 2, 0, 2, 1, 2, 2 하면 4. 요게 이제 C집합인 거야. 자, 이게 연습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야. 무한집합인 걸 고르래. 일단 1번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써 있는데 일단 보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얘가 뭐라 그랬지? 요 위치가 원소지?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뭐래? 3n이라고 나와 있어. 잠깐만, n이 뭐야? n은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 1, 2, 3, 4래. 1 한번 대입해 볼까?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고 2 대입하면 9, 12가 되겠지. 자, 이거는 문제 원소 개수 셀 수 있지? 유한. 2번은 자,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큰데 한 자리가 있어? 없지? 이거는 공집합이야. 자, 공집합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유한이냐 무한이냐 따지면 유한이야. 원소가 없다는데 무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3번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 존나 많지? 얘는 무한. 자, 세 자리 자연수는 100부터 999까지 많긴 한데 셀 수는 있지. 그래서 얘는 유한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해서 답 구해보면은 1부터 2까지야. 1부터 2 사이의 유리수 역시 얘도 무한이지. 정답은 3번, 5번. 자, 이게 n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n은 여기 들어가는, 잘 들어봐, 집합의 개수야.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요 안에는 집합만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요 집합에는 지금 0이라는 원소 하나가 들어가 있지. 얘는 1인 거야, 그지? 틀렸어. 자, 얘는 이렇게 생긴 거랑 3이랑 2개 들어가 있지. 얘도 1이 아니라 2라고 써야 돼. 선생님,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냥 원소인 거야. 공집합이 아니라. 그걸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려면은 이거 없이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야, 완전히. 그래서 이게 속이려고. 응? 뭐라고? 이거? 이건 0이지. 그래서 일부러 속이려고 이런 걸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어간 요 모양은, 공집합 모양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그냥 저렇게 생긴 원소인 거야. 그래서 항상 원소는 쉼표로 구분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는 요 원소 몇 개? 여기는 2개. 3 빼기 2니까 1 맞지? 3번. 자, 4번은 여기 원소 몇 개? 1개고 여기는 여기도 1개지. 저 5라고 쓸 뻔했네. 그래서 이건 틀린 거. 자, 이건 천천히 한번 가보자. 요거 원소 몇 개? 1개. 자, 요거는 0개. 요거는 1개. 요거는 오케이. 이해가지?
자, 앞에서 집합이랑 원소가 있을 때 집합이랑 원소 관계에서 집합이 원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렇게 삼지창을 표시한다 라고 했었거든. 집합이 원소를 포함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집합이랑 집합 간 관계에서도 이 포함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합끼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A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다 B에 들어가 있지. 이럴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 그래. 됐어?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좀 다르지? 얘는 집합이랑 집합 간 관계에서 하는 거고, 앞에서 배웠던 거는 집합이랑 원소 관계에서는 이렇게 삼지창을 표시한다라는 거. 그게 좀 달라. 됐어? 자, 그 다음에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든 다 공집합을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집합으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숫자로 따지면 0 같은 존재거든. 0보다는 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A가 원소가 1, 2, 3이야. 여기도 1, 2, 3이야. 1, 2, 3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게 사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때 부분 집합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부분 집합은 어떤 개념이냐면 상위 호환의 상위 호환이라 하위 호환 내용인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 집합을 써라. 그러면은 첫 번째,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은 아까 공집합 포함한다 그랬지? 공집합이야. 자, 원소가 그러면 한 개짜리는 1만 들어가 있는 거, 2만 들어가 있는 거, 3만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부분 집합이고, 또 두 개짜리는 1, 2, 1, 3, 2, 3. 그다음 또 하나,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한다 했기 때문에 1과 2랑 3이다. 이게 1, 2, 3의 부분 집합인 거야. 자, 이거의 부분 집합 구해봐라. 이거 하나씩 해보면 되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하나만 있는 거 2랑 4, 그 다음에 두 개 있는 거 2, 4. 자, 이쪽은 어떤 집합이야? 밑에다 한번 써봐. 1부터 3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래. 그러니까 1, 2, 3이지. 1, 2, 3이랑 1, 3이 있어. 1, 3 여기 다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집합을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지. 부분 집합이다. 이건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또 반대로 B도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서로 부분 집합 포함할 수 있는 관계라면 이 두 개는 그냥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집합은 반대로 얘기하면 원소의 구성이 똑같은 거야. 자, 요거는 방정식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야. 이쪽은 방정식 근이 1이야. 1밖에 없어. 이쪽은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그럼 같다고 볼 수 있나? 아니지? 1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래서 같은 건 아니야. 자,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이제 하나씩 볼게. 1번. 자, 무슨 뜻이야? 삼지창을 썼다는 거는 얘는 집합이고 얘는 원소라는 뜻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A라는 집합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처럼 생긴 그냥 또 다른 원소인 거야. 자, 2번. 여기는 지금 집합이랑 집합 관계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집합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이게 A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A 집합에 있지? 되는 거야. 자, 3번은, 자, 요거는 집합이고 요거는 원소 관계거든. 자,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문제? 없지. 선생님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보면은 1, 2가 이렇게 세트로, 요렇게가 한 쌍이야. 이게 하나의 원소야. 그러니까 이거랑 달라. 따로 표현할 수 없어. 3번 틀렸고. 4번은 방금 얘기한 거지, 그지? 요렇게 생긴 원소 여기 있지? 맞는 거고. 자, 5번은 또 달라. 이거 집합이고 이것도 집합이지. 그러면 1, 2라는 원소가 A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1, 2라는 원소 있어 없어? 있죠?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나? 없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지금 문자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A-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1-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볼 거야. 상황을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 A가 얼마야?
1이지? 자, 그러면은 A가 1이면 이때 A 집합이 뭔지 B 집합이 뭔지를 다 한번 써봐. 자, 1 대입해봐. 얼마야? 1 대입하면 0이지? 자, 이쪽은 1 대입하면 이거 아까 1이라 했고 1 대입하면 0이지. 자, 이렇게 낸다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갈 수 있나? 아, 이게 참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잘못 썼다. 모든 원소가 다 B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요게 되니까 요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A가 1이다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A는 2 나오지? 자, 2 한번 대입해볼게. A 집합 2 대입해봐. 뭐야? 마이너스 2라고 3이지? 자, B 집합은 2 대입하면은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포함되나? 다? 3이 안 되지. 여기서 포함이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얘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A 값 구한 다음에 집합을 다 써봐야 돼. 그러고 비교해야 이게 뭔지 알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A도 B를 포함하고 B도 A를 포함한다. 얘는 A랑 B랑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방정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방정식의 근이 이 집합의 원소인 거잖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여기의 근이 B랑 O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자, 이거 이렇게 가자. 두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로 갈게. 두근의 합은 B 더하기 O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A지? 두 번째 곱은 OB는 A분의 C 하면 10이지? 그러니까 B가 2고 대입하면 A는 7이다.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부분집합의 개념이 더 작다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약간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 중에서 본인하고 같은 것만 빼면 그게 진부분집합이야. 예를 들면 아까 A집합이 1, 2, 3일 때 부분집합 쭉 한번 써봤지. 이게 아까 구한 거란 말이야. A집합이랑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지. 요것만 빼면 돼. 나머지를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 지금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원리가 이래. 자, 여기 만약에 원소가 A1, A2 이렇게 해서 AN까지 있다고 쳐.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부분집합을 구성을 할 때 A1이 그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 있냐를 물어봤을 때 한번 생각해봐. 어떤 부분집합이 있는데 A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OX로 표시한다면 이 A1이 부분집합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두 가지로 결정이 돼. 이해가? A2가 들어가는 방법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N번째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래서 A1만 봤을 때 어떤 부분집합 구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A1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A2도 두 가지. 이렇게 따지면은 N번째까지 다 곱하기 2지. 그래서 2가 N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2N제곱이야.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잘 안 가면 그냥 외워. 그래서 아까 A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 한번 쭉 써봤지. A가 1, 2, 3일 때 부분집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 그래서 8개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방금 배운 방식으로 원소가 몇 개야 지금 현재? 3개지? 그래서 2의 3제곱으로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개수의 포인트를 맞춘 거야. 직접 다 쓴 게 아니라. 여기는 오타 났는데 여기다 써줘. 이거 진짜가 빠졌어.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은 개념이 뭐였어? 다시 한번.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것만 빼면 되지. 그래서 하나만 더 빼주면 돼. 마이너스 1이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계산을 할 건데, 자, A가 1, 2, 3, 4라는 원소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부분집합을 계산할 건데 그 중에 3, 4를 꼭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원소가 총 몇 개? 원소 몇 개야? 4개 중에 누구랑 누구를 꼭 포함해야 돼? 3하고 4. 그래서 꼭 포함해야 되는 게 몇 개야? 2개 빼면 돼. 됐어? 어떤 원소가 꼭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은 그거만큼 빼줘라. 그 다음에 4를 포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4개에서 4라는 거 1개 빼주면 돼. 그러니까 꼭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던 빼주라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원소가 4개 있었는데, 자, 1은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2, 3은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한다면 부분집합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는 원소가 몇 개야 지금? 자, 2의 5제곱 5개 중에서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만큼 빼주고 3, 6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2개 더 빼주면 돼. 자, 그래서 답은 2의 2제곱이지. 4개다. 자, 일단 A집합 나와 있고 B집합부터 한번 써볼까? B집합 원소 뭐 있지? 1, 2, 3, 4도 들어가지. 4, 6, 12지. 자, 이때 요거를 잘 보면은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여기 밑줄 쳐봐. 이걸 1번이라고 하자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뜯어서 설명을 해줄 거고 나중에는 그냥 공식처럼 이제 암기해 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X집합이거든? X는 A를 포함하지. 그 무슨 뜻이야? A의 원소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X라는 집합을 구성할 때 A의 원소는 꼭 들어가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쪽은 무슨 뜻이야? 2번은 X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뜻이야? X집합 입장에서는 원소가 최대일 때는 B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B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6개.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X의 부분집합 중에 제일 큰 거야. 됐어? 그 중에 아까 누구를 포함해야 된다? A의 원소를 꼭 포함을 해야 된다. 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그냥 풀 때 외워버려. 2에 자 B에서 말한 개수 빼기 A는 꼭 포함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A의 그 원소 개수 요렇게 그냥 공식을 외워주면 돼.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최소,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최소 홀수가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 이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 문제를 직접 푼다기보다는 반대로 풀어줘야 돼. 자, 전체에서 최소 한 개가 홀수가 들어가야 돼의 반대의 경우를 빼주라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걸 다 구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전체에서 홀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완전 반대의 경우를 이제 빼서 계산하자 이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소가 총 몇 개인데? 일단 전체는 2의 5제곱이야. 거기에서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반대의 경우 어떻게 돼? 홀수가 최소 하나가 들어가야 돼의 반대는 뭐야? 홀수가 홀수 안 들어가면 다 뭐에서만? 짝수에서만 결정이 되는 거야. 짝수에서만, 그러니까 짝수로만 구성이 돼 있는 부분집합을 구하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짝수는 이제 4랑 6이잖아. 그래서 4랑 6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4랑 6이면 원소 2개잖아. 그래서 2의 2제곱인 거지. 그래서 1번에서는 32, 2번에서는 4. 이거 빼주면 정답이 되겠지. 지금부터는 집합이 2개가 나올 거야. 두 개의 집합이 나왔을 때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이거야. 일단 이거 먼저 필기를 해놓고 그다음 이제 했다 치고 자 이게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겹치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랬을 때 합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합쳐놓은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 그게 합집합이다. 합집합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컵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조건제시법을 보면은 A의 원소이면서 또는 B의 원소인 거 이런 뜻이야. 자, 그다음에 교집합은 뭐냐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합집합이랑 좀 다른 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그러니까 A랑 B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집합을 교집합이라 그래. 그래서 이 현재 이 그림에서는 교집합을 여기로 설명을 해. 됐지?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는 둘 다 들어가야 돼 이런 뜻이고 또는은 A에 들어가고 A에 들어가거나 또는 B에 들어가거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은 합집합은 이 전체인 거고 교집합은 요 가운데만 이런 뜻이야. 조금 달라. 서로서는 A랑 B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공집합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것도 그림 그려야 돼. 그림이 좀 얘도 다른데
A 집합이랑 B 집합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치지 않게, 이런 상황이 이제 서로소다라는 거야. 자, 합집합이랑 교집합의 성질, A랑 공집합을 합치면, 자, 공집합은 플러스 0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합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A가 되겠지. 자기 자신이 되고. 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 교집합이 무슨 뜻이라고? 공통 부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A에도 있고 공집합에도 있는 거,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데 겹칠 게 있어? 없지?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됐어? 응. 자, A랑 합치면 똑같은 집합을 합쳐봐야 A겠지. 이해가? 그 다음에 A 교집합 A는 A랑 겹치는 거. 똑같은 애들이니까 겹치는 것도 그냥 자기 자신이겠지. 자, 물어볼게. 지금 여기에서 합집합이 있고 A랑 이제 B가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다고 치자고. 합집합은 이거야. A는 이거고 B도, 그리고 교집합은 여기야. 그럼 물어볼게. 누가 제일 커? 합집합이 제일 크겠지? 그래서 합집합이 A를 포함하고 또 B도 포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B는 또 교집합을 포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합집합이 제일 큰 거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교집합이랑 A랑 합치는 거야. 누가 더 크니? A가 커, 교집합이 커? 아무래도 A가 더 크지? 그러면 A랑 교집합은 이미 A에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합쳐봐야 A인 거야.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하고 A랑 겹치는 부분 그냥 A겠네, 그지? 그래서 A다. 됐어? 이게 그림으로는 쉬운데 이거 매번 그림을 그려볼 순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자, B집합부터 한번 써볼까? B집합은 뭐야? 6의 약수 1, 2, 3, 6이지. 자, 이거 집합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본다면 3, 6, 9, 5, 1, 2, 3, 6인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기 지금 겹치는 거 교집합 먼저 그려야 돼. 겹치는 원소가 뭐야? 3이랑 6이지? 그걸 가운데다 먼저 그려. 3, 6을 지워. 그럼 9가 남지? 9는 이 바깥쪽에, 그리고 이쪽은 1, 2를 써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합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다 합쳐서 얘기해주면 돼. 1, 2, 3, 6, 9. 자, 교집합을 구하래. 교집합 겹치는 원소지? 뭐 있어? D밖에 없네. 일단 이거는 B집합이랑 C집합 먼저 정리를 해놓고 하자. 4랑 9 사이에 정수 뭐 있지? 5, 6, 7, 8이 있지. 그 다음에 C집합은 12의 약수 1, 2, 3, 4, 6, 12까지 있지. 자, 이렇게 세팅 해놓고, 자, 이건 천천히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자, B 합집합 C가 뭐야? B랑 C랑 합친 거 뭐 있어? 불러봐. 1부터 쭉 쓸까? 1, 2, 3, 4, 5, 6, 7, 8, 12까지지. 이게 B합집합 C야. 그거랑 A랑 교집합이래. A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교집합 뭐 있어? 3, 5, 7? 자, 이쪽은 A 교집합 B 먼저 구해보자. A랑 B랑 겹치는 거 뭐 있어? 5 하고 7 있고, 그 다음에 C집합이랑 합치래.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5, 7을 합치면 돼. 불러봐. 뭐 있어? 3, 4, 5, 6, 7, 1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A, B, C, D 부분집합 중에서 A, C랑 서로소인 거. 자, 이거 밑줄 쳐볼까? B집합이랑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원소에 A랑 C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럼 아까 배웠지? 부분집합 개수. 일단 원소가 4개니까 어떻게? 뭘로 시작해? 2에 4제곱으로 시작하고, A랑 C는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빼기 2 해주면 돼. 모든 집합은 집합 상위 개념의 집합이 있어. 모든 집합보다 더 큰 개념의 집합이 있는데 그걸 전체 집합이라 그래. 전체 집합은 이렇게 U로 써. U 모양으로 쓴다라는 거.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집합 이렇게 표시할 때 한번 보여줬을 거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했었는데, 얘네를 포함하는 더 상위 개념의 집합이라는 게 있다. 자, 여집합은 뭐냐면 이 여자가 남을 여자야, 한자로.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는 A의 여집합은 이렇게 표시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고 남은 거 이런 뜻이야. 다시 한번. 전체 집합에서 A를 빼고 남은 거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체에서 A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을 여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차집합이라는 게 뺄셈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아니야. 뺄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잘못 개념을 이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들어봐. A의 A 차집합 B라고 읽는데 A의 입장에서 B랑 겹치는 그 교집합을 빼고 남는 걸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한대? A랑 B랑 겹치는 거 빼고 A 입장에서 남는 거.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B하고 빼고 남은 걸 쓰라는 거야. 그래서 집합을 보면은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 이게 차집합이야. 만약에 B 차집합 A라고 쓰면 어떻게 돼? B 입장에서 A랑 겹치는 교집합 빼고 남은 거. 그러니까 여기야. 색칠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번호로 좀 알려줄 건데 약간 직관적으로 이 집합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서 이 번호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일단 봐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번호 일단 써봐. 1번은 A차 집합 B야. 그지? 요 부분만. 자, 2번을 뭐라 그래? A 교집합 B다. 그럼 3번은 뭐라 그래? 3번은 B차 집합 A다.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하거든. 4번은 뭐냐면 내가 물어보자. 이게 뭐야? 이 집합은 합집합이지. 합집합을 전체에서 빼고 남은 게 4번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시해야 돼?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자, 연산 성질. 자, A랑 A 여집합이랑 합치면 전체지. 그리고 A랑 이 까만색 이랑 A의 여집합은 이 두 개는 교집합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완전 다른 부분이니까. 그리고 2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여집합의 개념 자체야. 어떻게 하라고? 전체에서 그 집합을 빼라 이거야. 약간 좀 응용되는 부분을 좀 보여주자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을 빼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집합은 전체에서 빼는 거다. 그 다음에 여집합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여집합은 이중으로 들어가면 상쇄돼. 그냥 A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고 3번은 전체 여집합인데 여집합의 개념 자체가 전체에서 전체를 빼는 거잖아. 그럼 남는 게 없겠지.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는 거니까 뺄 게 없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 남는다. 자, 합집합을 구하래. 일단 여기 겹치는 거 먼저 한번 써볼까? 겹치는 게 뭐야? C랑 2가 있지. C랑 2 교집합을 먼저 쓰고 남는 A는 여기에. 그 다음에 A도 겹치는구나. 그럼 A, C, 2가 다 겹치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B는 여기에, D가 이렇게 남겠지. 자, 사실은 지금 보면은 B가 A를 어떻게 포함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 그림 그리지 말고 여기다가 그려. 그래서 A는 여기가 AC이고 BD는 바깥쪽에다 이렇게. 자, 57번 교집합을 구하래. 겹치는 부분이 뭐야? 2랑 4밖에 없네. 그지? 2, 4. 2, 4다. 얘도 어쨌든 집합이니까 집합 표시. 일단 얘는 빈칸부터 한번 채워보자. 일단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소수래. 뭐 있어? 2, 3, 5, 7, 11, 13, 17, 19가 있어. 9는 소수가 아니지. 자, 그러면은 일단 교집합 먼저 뭐 있지? 17 먼저 겹치고 5도 겹치네. 그지? 그래서 가운데다가 5랑 7 써주고. 자, 그럼 A에서는 17. 자, 그럼 A에서는 5랑 17 빼면 남는 게 2랑 11이지. 난 B에서는 5랑 17 빼면은 7하고 19.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거 2는 저쪽 A, B에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11도 있고 17도 있고 19도 있지.
그럼 지금 전체 집합에서 여기 얘네들의 없는 거는 3하고 13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얘네한테 포함 안 되는 것들은 4번 자리에 써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잖아. B가 아닌 거 얘네들이지. 그래서 2, 3, 11, 13. 그다음 B차집합 A는 일단 B차집합 A 번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랬었지. B차집합 A 번호는 3번. 뭐뭐 있어? 7하고 19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그림상으로는 자 기본 그림은 우리가 이거라고 했었어. 이거였는데 자 교집합은 여기야. 근데 교집합에 여집합이지. 어떻게 해야 돼? 전체에서 교집합 빼고 다 색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근데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돼. 교집합 뭐 있어? 5랑 17이지. 그거 빼고 다 쓰면 돼. 뭐 있어? 2, 3, 7, 11, 13, 19가 되겠지. 자, 일단은 전체 집합 1부터 12까지지.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8, 10, 12겠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9, 12까지 있겠지. 일단 집합부터 한번 그려볼까? 겹치는 거 6이랑 12밖에 없지. 6이랑 12 그리고 그러면 6하고 12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기다 1번에다 써야 돼. 2, 4, 8, 10. 그 다음에 3번에는 3이랑 9.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12 중에서 남는 게 4번인데 1, 2, 3, 1이었구나. 1, 그 다음에 2, 3, 4, 5가 없네. 6, 7, 8, 9, 10, 11, 11이 없구나. 이렇게. 자, 1번. 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이건데 그거의 바깥쪽인 거니까 번호로 따지면 몇 번? 4번인 거지. 4번 집합에는 뭐 들어가는 거야? 1, 5, 7, 11이겠지.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긴 한데 6하고 12가 교집합이잖아. 6하고 12를 전체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6하고 12만 빼고 다 쓰면 돼. 1, 2, 3, 4, 5 6 빼고 7, 8, 9, 10, 11까지만 이렇게 쓰면 되고 차집합의 연산 공식이라고 돼 있지. 차집합은 자, 이게 봐봐. 차집합은 이게 그림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건데 연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 연산이 뭐냐면 집합에 이 뭐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이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야. 그걸 연산이라 하는데 차집합은 연산이 안 돼. 그래서 차집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됐어? 차집합을 뭘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이제 이거 있잖아.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연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차집합 어떻게 하라고? 교집합에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여집합이야. 됐어? 그럼 여집합이랑 여집합이랑 만나면 어떻게 돼? 상쇄된다고 배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3번은 어떻게 해야 돼? A 여집합에 교집합에 여집합인 거지. 됐어? 이건데 이게 이제 아직 안 배워서 이거를 또 정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워서 일단 그림 상태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항상 이게 모든 그 집합 문제는 하다가 잘 안 된다, 못 하겠다. 무조건 그림 그려봐. 그 안에서 다 해결돼. 자, A의 여집합은 이거야. A를 제외한 거. 그다음에 B의 여집합, B 빼고 나머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교집합이 뭐야? 까만색이랑 노란색에 겹치는 부분. 여긴 아니다, 그지? 여긴 아니고. 자, 여기도 아니지? 여기는 까만색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디야? 바깥쪽인 거야. 4번. 오케이? 그럼 4번이면 아까 1번하고 같은 내용인 거지? 그래서 똑같이 답 쓰면 돼. 자, 4번은 정리 한번 해볼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라 했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거는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자리 바꿔도 돼. 자, 그럼 잠깐만. 교집합이 여집합이네? 이것도 뭘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아까 차집합이었지? 결론은 이거야. 자, 그럼 얘는 몇 번일까? 1번, 2번, 3번, 4번 어디? 1번이겠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2, 4, 8, 10이 되겠지. 일단 얘부터 한번 볼까? 얘는 몇 번이야? 1번, 2번, 3번, 4번 몇 번? 2번. 2번에다 5, 8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1번이겠지? 1, 6, 7 쓰시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거는 뭐야?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전체에서 합집합 뺀 거니까 4번이겠지.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여기 딱 한 군데 3번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면은 전체 집합을 한번 보자고.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야. 1부터 9까지. 그러면은 지금 빠진 게 뭐 있어? 3, 4 하고 9가 있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 끝났고, 이제 B집합을 쓰래. B집합은 이거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B집합은 3, 4, 5, 8, 9겠지. 자, 교집합이 1하고 6이래.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가 1, 6이야. 근데 A집합에는 1은 있는데 6은 없지. 그러니까 이게 6이 돼줘야 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가 6이 돼야 되는데, 그럼 A제곱은 4지. 그럼 제곱해서 2 되는 게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근데 확실하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나눠보자. 첫 번째는 A가 플러스 2일 때,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해서 A집합이랑 B집합에다 다시 대입해봐야 돼. 자, 2 대입하면 어쨌든 1, 4, 6이지. 자, B집합은 2 대입하면은 3에다가 여기는 1, 얘는 4 플러스 4 마이너스니까 6이네. 그럼 교집합이 1과 6이 맞지. 그러니까 A는 2가 정답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 B집합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1. 그리고 여기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0이네. 여기에 교집합에 1, 6이 없어. 그지? 이건 안 되는 거야. 2가 정답이지. 자, 차집합 어떻게 하라고? 교집합에 여집합이지? 이렇게 하면 여집합 상쇄되니까 결론은 이거지.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이면 A가 나와야지. 그지?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여기 가운데 교집합 있지? 이거 자리 좀 바꿔보자. A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교집합의 여집합 뭘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이다. A집합에서 A집합을 빼면, 똑같은 집합을 빼면 남는 게 당연히 없겠지? 공집합.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으로 한번 좀 보자. 자, 이제 물어볼게. 합집합이 크냐 전체 집합이 크냐? 전체 집합이 커 합집합이 커? 아니 봐봐 눈에. 합집합은 이거잖아. 전체는 이거고. 누가 더 커? 전체가 당연히 크겠지. 틀린 거지. 자, 4번.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자, 여집합 어떻게 계산하라고? 전체에서 전체를, 그 집합을 빼는 거야. 근데 얘는 전체 빼기 전체가 되지. 이게 뭐야? 공집합이야. 반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공집합이 A를 포함한다? 이건 틀렸지. 반대면은 맞아. 어떤 집합이든 다 공집합은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틀렸지. 자, 이것도 교집합의 여집합 뭘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으로 빼라. 그러면 전체에서 B를 뺀 거는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지. 틀렸지. 정답 몇 번이야? 2번. 지금은 집합관계가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 있어. 이걸 보고 이 상황에 맞는 거를 찾는 건데, 얘를 풀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먼저 있어. 일단은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보통의 그림하고 좀 달라. 그래서 B가 A를 포함한다. 요거야. 일단 이거 먼저 그려줘.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을 보면은 이 합집합이라는 편이 나와 있거든. 일단 이 합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A랑 B의 합집합이 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더 큰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분집합. 부분집합 중에서 더 큰 집합.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B를 포함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쪽이 더 큰 집합. 이런 뜻이고, 만약에 교집합인데 둘 중에 하나의 집합이 이 결과로 나왔다. 그럼 이거는 더 작은 집합.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뜻인 거지. 됐어?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인데 이게 잘 들어야 돼. 일단 이 그림에서 잘 들어봐. 차집합은 A 입장에서 B랑 겹치는 걸 빼고 남는 거야. 자, A 입장에서 B랑 겹치는 건 여기야. 그러니까 그걸 A에서 빼버리면 남는 게 없지. 그래서 공집합인 거야. 됐어? 선생님 여기 분명히 차집합을 하면 여기 바깥쪽이 남는데요. 다시 한번 차집합이 무슨 개념이야? A 입장에서야. A만 포인트야. 얘랑 B와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남는 거. 그러니까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 A이기 때문에 A랑 A랑 빼버리면 공집합이랑 이렇게 남는 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하나 더. 자, 우리 방금 전에 요거에 관련된 상황을 배우고 있지. B가 A를 포함을 한단 말이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B의 여집합, A 여집합.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전체에다가 A한테도 여집합을 하고 B한테도 여집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얘도 바뀌게 돼 있어. 됐어? 반대 관계야. 그냥 외워버려. 전체 여집합을 해버리면 얘도 부등호 관계가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연산 자체로 이해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 그냥 이거를 그림을 그려봐. 이게 항상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집합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개념에서 막혔어. 그럼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 자, 지금 이게 B가 A를 포함을 할 때, 자, B가 A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A 여집합 여기야. 그리고 B 합치면 이거야. 자, 합치고 나서 보니까 어때? 전체지. 이런 거지. 자, 그래서 A가 B를 포함을 한다. 일단 그림부터 그려봐. 이런 관계야. 전체 집합 있고 이건데, 일단 1번. 자, A랑 B랑 교집합이 B다. 자, 누가 더 작다는 뜻이야? B가 더 작다는 뜻이지? 1번에 따르면 얘는 이 뜻인 거야. 맞는 거지? 그 다음에 합집합이 B다. 근데 무슨 뜻이야?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가 더 크고 A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설명했지? 야, 항상 옳은 거구나. 그럼 1번이 답이네. 그렇고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일단 A가 더 크니까 이 상태에서 A에서 B를 빼. A에서 B를 빼면 여기가 남아. 어쨌든 남는 어떤 부분이 있지. 공집합이야? 아니지, 그건. 땡.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지. 일단 합집합 A가 B를 포함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를 합쳐. 맞아, B지. B를 합치면, 합친다고 쳐도 전체 집합이 아니지. 여기 바깥쪽이 남으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A가 B를 포함하는 상황이지. 다 여집합을 하면은 B의 여집합, 여기는 A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얘는 부등호가 아니라 포함 관계 방향이 바뀌는 거야. 틀렸지. 답은 1번인 거야. 자, 아까 설명해줬던 개념을 좀 이어가 볼게. 자, 이게 무슨 뜻이야? A랑 X 집합의 교집합이 X다. 누가 더 작아? X가 더 작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A 차집합 B랑 X랑 합치면 X래.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합집합은 더 크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랑 X랑 비교했을 때 X 쪽이 더 크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 두 개를 정리를 해보면 X라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고, 또 누구를 꼭 포함을 해? A 차집합 B를 꼭 포함을 한다. 이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 부분집합 개수, 이 X라는 집합이 나올 수 있는 거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2에 여기 있는 원소 개수 A가 몇 개야? 5개지? 5개에서 차집합 A에서 B를 빼면 A 차집합 B는
누구지? A하고 B하고 C 나오지? 그래서 그 세 개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겠지? 수학에서는 새로운 계산을 배우면은 기본적으로 해보는 연산이 있어. 첫 번째가 교환법칙. 교환법칙은 이 합집합이라는 계산이 있을 때 A랑 B랑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래도 되는지를 보는 거야.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은 집합이지? 합집합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자리 바꿔도 된다 이거야.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뭐냐면 집합이 3개 이상 있을 때 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합집합을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계산인데 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얘랑 해도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계산의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 이건데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합집합이 있을 때만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합집합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중간에 교집합이 껴있다 그러면 지금 된다고 얘기를 못해. 할 수 없는 거야. 여기도 다 교집합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분배 법칙.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계산인데 비합집합 C라는 괄호가 있어. 여기에다가 A 교집합을 분배해 주는 거야. 즉 얘한테 나눠주고 얘한테 나눠주는데 봐봐. A 교집합 다음에 B를 한번 써. 그 다음 A 교집합 다음에 C를 한번 써. 이해가? 각자 이렇게 한 번씩 쓰시고 그 가운데 원래는 계산이 뭐였지? 합집합이지. 이걸 나중에 하는 거야. 이게 분배 법칙. 이해가? 자, 한번 해볼까 얘도?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해? A 합집합 B에 자 이쪽은 A 합집합 C고 가운데는 교집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집합의 연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연산 내용 가면은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A 교집합이 둘 다 이렇게 존재하지. 그럼 얘를 묶어야 돼. 그러니까 분배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A 교집합이 있고 자 남은 게 뭐야? B고 얘는 C지. 그리고 원래는 가운데 합집합이 남아있던 거야. 이해감? 이렇게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다 연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이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지금 합집합 전체 괄호에 여집합이 있지. 이 여집합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A한테는 A 여집합이 되겠고 B는 B 여집합이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어. 반대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분배해 보면은 자 A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잠깐만 여집합의 여집합 어떻게 돼? 이거 상수에 둔다고 배웠지? A고 여기는 B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만약에 계산을 하는데 내 연산 중에 있는데 여집합이 둘 다 존재해. 그러면은 여집합을 묶어버릴 수가 있어 아예. 그러면은 요거 떼고 A라고 쓰시고 요거 떼고 B라고 쓰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교집합은 뭘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집합은 상황에 따라서 여집합을 묶어서 편한 방법이 있고 어떤 집합은 여집합 없이 가는 게 편한 것도 있고 이거는 네가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지는 방법을 택해야 돼. 이게 드모르간 법칙. 자 문제가 뭐냐면 간단히 하라는 거야. 연산을 통해서. 잠깐만 연산이 뭐야? 연산이 여지까지 배웠던 게 다 연산인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방금 배운 거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연산이야. 그래서 이거를 네가 풀이를 써서 완벽하게 딱 정리를 간단하게 못하면 틀려. 그래서 이건 되게 좀 꼼꼼하게 볼 거야. 봐. 자, 첫 번째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차집합. 자, 우리가 차집합은 대표적으로 연산을 못하는 계산이야. 그래서 얘는 꼭 바꿔줘야 돼. 만약에 A 차집합 B라는 게 있다? 얘는 차집합 뭘로 바꾼다 그랬지?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줘야 돼. 대표적으로 차집합 이거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무조건 바꿔야 돼. 그래서 일단 얘부터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자 여기 정리 먼저 해야 돼. 자 여집합 분배해봐. 여기 분배하면 A 여집합이고 교집합은 합집합 바뀌고 여기는 상쇄되니까 B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물어볼게. 이거 정리 가능해? 딱 떠오르는 계산이 없으면 그냥 패스. 자,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되냐? 이게 괄호 바깥에 A 교집합 있지. 이거 분배해야 돼. 분배 어떻게? A 교집합에 A 여집합 한번, 또 이쪽은 A 교집합에 B,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교집합이니까 이제 파악이 딱 됐지, 어떤 집합인지. 자, 여기 한번 봐봐. 교집합이 여집합 이거 뭐였지? 뭘로 바꿔라? 차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공집합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네. 걔랑 얘랑 합쳐봐야 얘가 남겠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간단히 하시오라는 게 연산하라는 거야. 연산을 하면 간단히 돼.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차집합은 연산이 안 된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랬어. 어떻게?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일단 중괄호 먼저. 자, 이거 뭘로 바꿔라? B 교집합에 A의 여집합으로 바꾸라고. 그 다음 합집합에 뒤에는 B 교집합에 A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여집합의 여집합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지금 보면은 두 개씩 있지, 집합이. 여기 보면은 공통인 집합이 있어. 비교집합이 있지. 이거는 분배를 했다는 거야. 비교집합으로 묶어. 요거 묶고 요거 묶어. 그럼 남는 거 A 여집합 여기 남고, 가운데는 합집합, 그리고 여기는 A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 이거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게 만약에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무조건 그림 그려. A 여집합은 바깥쪽, 그리고 A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라고. 이건 전체 집합이야. 자, 그러면은 B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B겠지. 자, 그래서 여기 중괄호 싹 정리한 게 B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B랑 B차 집합 B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자, B차 집합 B는 뭐야? 공집합이다.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산에는 일단 차집합부터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라든지 드모르간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법이 좀 복잡할 거다. 근데 이 풀이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얘도 똑같아. 지금 보면은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로 묶어. 근데 얘는 위치가 오른쪽이니까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을 오른쪽에 써놓고, 그리고 왼쪽에는 A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는 교집합, 그 다음에 여기는 A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집합의 여집합 뭐라고? 차집합이야. A 차집합 B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공집합. 공집합이랑 합쳐봐야 B의 여집합이라고. 그래서 왼쪽은 B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교집합 A는 공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교집합 여집합 뭘로 바꾸라고? 차집합이야. 근데 위치가 좀 바뀌어야 돼. 여집합이 뒤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는 A 차집합 B야. 자, 그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무슨 뜻일까? A에서 B를 빼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B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그림밖에 없어. 자, 즉 누가 더 큰 거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A를 포함을 한다.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겠지? 자, 만약에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로 답을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하나씩 다 대입해봐. 1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B가 A를 포함하는 그림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얘가 맞는지를 해보라고. 자,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집합에서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야. 일단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공식이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에다가 B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봐봐. 이 원리는 A에서 원래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었지.
A 집합에는 1번 부분과 2번 부분의 원소가 들어가. 그리고 B 집합에는 2번 부분과 3번 부분이 들어가. 근데 사실 A 합집합 B라는 거는 1, 2, 3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중간에 보니까 2번이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 번 빼줘야 돼. 이해가? 그래서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이 나오면은 A의 차집합 나오면 전체 개수에서 A 개수 빼는 거야. 모든 차집합이래. 미안, 여집합. 모든 여집합이 다 똑같아. 전체에서 빼는 거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빼는 거야. 됐지? 그냥 기본이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 이거 별표 쳐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차집합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연산이 안 되지. 차집합 그래서 어떻게 바꾸라 했어?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라 라고 했었지. 근데 이거는 연산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고, 계산할 때는 봐. 차집합은 번호로 따지면 1번이지. 1번을 구하려면은 A에서 교집합을 빼도 돼. 이해감? A에서 교집합 빼버리면 1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서 B를 뺀 것도 1번이야. 이해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근데 설명해주면 이해 가겠지만 네가 문제 풀 때 이걸 떠올려야 돼.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시험 나와. 자, 합집합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 합집합 공식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다. 이게 공식이야. 자, 그럼 A는 10개, B는 8개, 여기는 4. 됐어? 차집합 개수, 그 원소 개수 구하는 거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그 집합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합집합에서 B를 뺄 수도 있고. 공식이 두 개야. 사실 뭐 1번을 하던 2번을 하던 그거는 자기 마음인데, 여기는 교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자, A에서 A는 20개 그래서 교집합 8개 빼면 12개다. 자, 여기는 얘부터 건드려야 돼. 일단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얘부터 가자. 자, 문제에서 B차집합 A를 물어봤어.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B차집합 A 하는 방법은 B에서 교집합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합집합에서 A를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랑 문자가 반대야. 아까는 이제 A차집합 B라서 그랬던 거고. 자, 근데 이제 물어볼게. B는 문제에서 나와 있지. 자, A도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나 차집합, 합집합이 나온 거에 따라서 공식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교집합이 있어 여기? 합집합도 없지.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봐줘야 돼. 자, 요거는 둘 다 여집합이 있지. 자, 그러면 여집합이 있을 때 이걸 묶어버릴 수가 있어. A 여집합에 떼고, 여집합 떼고, 그 다음에 교집합도 합집합으로 바꾸고, B 여집합에서도 여집합을 빼서 이거를 여집합으로 싹 묶어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드모르간 법칙이다. 기억해야 돼. 이거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5개라는 거야. 자, 근데 봤더니 이게 여집합으로 묶여 있지. 여집합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전체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A 합집합 B를. 이해가? 요까지 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전체는 몇 개? 60개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뭔지 몰라. 그래서 이게 15개가 나왔대. 자, 그러면 X는 45겠네, 그지? 그래서 X가 뭐였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개다 이 말이야. 합집합. 자, 그럼 이제 공식 이걸로 가는 게 낫겠지. 자, 합집합은 몇 개? 방금 45개라 했고, A는 37개네, 그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드모르간 법칙 기억해야 돼. 이게 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어. 문장에서 집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일단 60명의 학생이라 그랬지? 그러면 일단 전체 집합은 60. 그 다음에 영어랑 수학이 있는데 얘를 A, 얘를 B라고 할게. 영어 문제를 맞춘 학생이 35래. 뭐라고 써야 돼? N에 A는 35다. 그 다음 수학 문제는 28이래. N의 B는 28이야. 그 다음 잘 봐야 돼. 영어랑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이야.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물어볼게. 한번 생각해봐. 1, 2, 3, 4번 중에 얘는 몇 번에 해당하는 거야? 4번인 거야. 4번. 오케이? 그 4번은 집합으로 뭐라고 써야 돼?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인 거야.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잘 나와 문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5명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가야 돼.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는 거야. 그게 5라는 거지. 자, 그럼 전체는 얼마인데? 60이니까. 자, 합집합은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55개가 나온다. 자, 그리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나왔으면 해줘야 될 거. 합집합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해요? A 더하기 B에서 뭘 빼라? 교집합을 한번 빼주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그럼 합집합은 방금 55라고 했고, A는 35, B는 28이니까 요건 이제 X라고 치면 얼마야? 63 빼면은 X는 8이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8이다. 이해가? 여기까지는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이미 해놔야 돼.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를 구하라 했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1번, 2번, 3번을 다 합친 거.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모든 문제의 포인트는 누구를 꼭 통해서 가야 되냐면 합집합 또는 교집합.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합집합은 아까 다 구해놨지? 55 가면 되고. 자, 2번은 무슨 뜻이야? 둘 다 맞히네? 교집합이다. 자, 교집합도 구해놨지? 8. 그리고 이제 3번은 잘 봐봐. 잘 들어봐. 영어 문제만 맞힌 학생 수.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야? 1번인 거야. 자, 1번을 집합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면 A 차집합 B지. 그럼 이거 차집합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알아 했어? 공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A에서 교집합을 빼도 되고 합집합에서 B를 빼도 되고. 근데 이거 지금 둘 다 알고 있으니까 A는 얼마? 35. 자, 교집합은 8이지. 그래서 정답이 27이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였어.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A집합의 원소 개수랑 B집합의 원소 개수가 주어져 있지? 더하면 얼마야? 39지.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합쳐서 이거야. 그러면 이 교집합이랑 합집합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자, 요거랑 봐. 39에서 교집합을 빼면은 합집합이래. 반대로 합집합이라는 거는, 아니 반대로가 아니야. 다시. 아무튼 39에서 교집합을 빼면 합집합이 된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만약에 교집합이 커지면, 많이 빼면 얘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져. 이해가? 만약에 조금만 빼면 얘는 커지겠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 개념인 거야. 그럼 교집합이 커지면 합집합은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교집합의 최대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다? 합집합이 최소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교집합이 최소다라는 건 합집합이 최대라는 말이야. 이해가? 근데 이해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결론은 이제 이거 풀 때 딱 정해져 있어, 하는 방법이. 자,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아까 합집합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최소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그림상으로 어떤 말이냐면, 교집합이 커진다는 거는 A랑 B랑 제일 많이 겹치면 되잖아. 그러면 A랑 B랑 둘 중에 더 큰 집합, 원소가 더 많은 집합이 한쪽을 포함하면 돼. 그럼 제일 많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A가 더 크니까 B가 A에 포함될 때가 교집합이 최대일 때야. 됐어?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더 많잖아. 이렇게 될 때가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교집합은 뭐야?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서 교집합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B가 돼버리는 거야. 됐어? B의 원소 개수. 그래서 최대는 17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어떤 개념이냐? 이거는 교집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합집합으로 이해해 줘야 돼. 자, 교집합이 최대라는 거는 합집합이 무슨 뜻이라 했어? 최대일 때야. 한번 생각해 봐. 합집합이 제일 크면 뭐랑 똑같으면 될까? 아무리 커봐야 누굴 넘어갈 수 없지?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을 때가 이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합집합 구하는 공식 A 더하기 B에서 이제 교집합을 빼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합집합 대신에 뭘 넣어라? 전체 집합을 넣는 거야. 아까 A 더하기 B는 얼마였지? 39라 그랬었지. 자, 그러니까 교집합이 뭐다? 9인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9인 거고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워줘야 돼. 다시 한번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원소가 더 많은 집합이 적은 집합을 포함할 때인 거고, 결국 이제 교집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작은 집합의 원소 개수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합집합이 최대니까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똑같을 때, 그래서 합집합 대신에 전체 집합의 개수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렇게 식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문자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이 함수를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으며 어떻게 대칭 이동을 했는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동한 도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고르는 거야. 이해감? 일단 파악해야 될 거. 제일 먼저 원래는 x, y였잖아. 일단 x랑 y랑 위치가 어떻게 됐어? 바뀌어 있지.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y가 y 플러스 1로 돼 있지. 일단 첫 번째는 y 플러스 1로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y축으로 플러스 1? 도형이잖아.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바뀐 거지. y하고 x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뭐야? y는 x 대칭 이동을 했구나 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은 이게 한 칸씩 다 내려와야 되니까 일단 이 모양이겠지? 첫 번째는 요 모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 대칭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y는 x 그래프 먼저. 자, 이렇게 생긴 게 y는 x야. 이거에 대칭을 시킬 건데, 자, 일단 한 점 한 점씩 보자고. 1,1은 어차피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대칭해도 1,1이야. 얘는 변함이 없고, 얘는 1,0이지. 이거 y는 x 하면 어떻게 돼? 0,1이 돼. 그러니까 이거 일로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0은 0,3으로 가겠지. 그리고 3,1은 1,3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생긴 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 찾으면 돼. 몇 번이야? 지금 배울 거는 집합 3개짜리 A, B, C의 합집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는 A, B, C를 각자 다 더하고, 그 다음에 A랑 B 교집합, 그러니까 2개씩 교집합인 거는 빼고, 그 다음에 3개 교집합은 또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원리가 일단 A는 A, D, G, F지. 여기 있는 거 A, D, G, F를 더한 거고, B는 B, D, G, E를 더한 거야. 그 다음에 C는 C, E, G, F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A 교집합인 여기야. 그래서 얘는 D랑 G를 더한 거,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G랑 E를 더한 거, 그 다음에 C 교집합 A는 G랑 F를 더한 거지. 그 다음에 3개의 교집합은 G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 거에다가 얘네를 빼라 그랬거든. 하나씩 빼볼게. D 하나 지우고 G 하나 지웠어. 그 다음에 G 하나 또 지우고 E 하나 또 지우고, 그 다음에 G 하나 또 지우고 F 하나 지웠어.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뭐야? A, B, C, D, E, F가 남지. 그리고 G까지 합쳐줘야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고. 이해감?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럼 내가 이거 원리 때문에 설명해줬냐? 그게 아니라 이게 심화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지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공식만 해도 풀리거든. 근데 이제 심화 문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세개 교집합, 합집합 한 번 더 공식 써보자. 한번 써봐. 자, A는 원소 몇 개야? 12개. B는 16, C는 17이지. 교집합은 8이고 요거는 12, 얘는 7이지. 얘는 문제에서 5래. 그래서 계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102번. 이 102번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은 집합을 찾으래. 이거는 사실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 한 번에 짠 하고 나오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1번. 자, 이거부터 한번 보자. Y랑 Z의 합집합. Y랑 Z의 합집합은 이거야. 이거랑 X의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인 거지, 여기. 이거랑 같나? 이건 아니지? 하나씩 다 해보는 게 좋아. Y랑 Z의 교집합, YZ 교집합은 이거야. 그래서 X랑 얘랑 합치래.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 모양은 아니지. 됐고, 자, X에서 Y랑 Z의 교집합, YZ 교집합은 이거야. 이걸 X에서 빼래. 그럼 여기만 빼고 남는 게 이만큼이겠지. 이거랑은 또 다르지. 그 다음에 4번 Y 차집합 Z래. Y에서 Z를 빼면은 남는 게 이만큼이야. 자, 이게 이제 이거고, X에서 얘를 빼래. 그러니까 X랑 겹치는 부분이 딱 여기만 있지. 그러니까 거기만 빼주면 돼. X에서. 그러니까 색칠이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게 정답인 거지. 자, 5번 같은 경우는 Y 차집합 Z가 여기야. 이거랑 X의 교집합이래. 이건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딱 여기 하나겠지. 자, 다음 거는 배수집합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숫자의 배수를 모아놓은 거야. 예를 들면 A3, 3의 배수라는 뜻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질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2의 배수지? 얘는 무슨 뜻이야? 3의 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 무슨 뜻이야? 공배수 얘기하는 거야. 공배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그래서 2랑 3의 최소 공배수 뭐야? 6이지. 그래서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딱 떨어지게 간단하게 나와. 자, 그다음 합집합. 합집합은 둘 중에 더 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3의 배수랑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약수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한다고. 얘는 배수잖아. 3의 배수 뭐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6의 배수는 6, 12. 자, 딱 보니까 어떻게? 이쪽을 포함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쪽이 더 큰 집합이야. 배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집합은 A3이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교집합으로 설명했다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물어봤다면 누가 더 작은 집합이야? 잘 생각해봐. 누가 더 작은 집합이야? 3의 배수랑 6의 배수랑. 육이 더 크지. 더 작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자, 요거는 한번 봐봐. 아까처럼 내가 합집합을 물어봤을 때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이면은 아까처럼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거든. 근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합집합 못 구해. 특징이 없어. 얘를 딱 뭐의 배수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특징이 없어.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얘를 분배해 하나씩. 그럼 어떻게 돼? A2의 교집합에 A4지. 가운데는 합집합 쓰고, 이쪽은 뭐라고 써야 돼? A3의 교집합 A4라고 쓰는 거야. 이해감? 자, 그러면 교집합 아까 무슨 뜻이라고? 최소공배수. 근데 이거는 약수랑 배수 관계 2지? 2의 배수가 4고 4의 약수가 2니까. 자,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잘 생각해봐. A2야 A4야? A4다라는 거지. 이쪽은 계산됐고, 자, 이쪽은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지. 자, 그러면 교집합은 아까 특성이 뭐라 그랬어? 최소공배수다. 3과 4의 최소공배수 뭐? 12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4랑 12가 또 약수 배수 관계니까, 자, 누가 더 큰 거? A4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좀 차근차근 풀면 돼. 자, 이것도 한번 볼게. A2랑 A8이야. 둘 중에 누가 더 커? 2랑 8은 약수 배수 관계니까
2랑 8 중에 2가 더 크지. 자, 이쪽은 3이랑 9도 누가 더 큰지 확실히 나오지. 약수배수니까. 자, 뭐의 배수? A 3의 배수가 더 크지. 자, 그럼 이제 교집합이네. 이거는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야. 그럼 뭘 구하라고? 최소공배수. 얼마? 6이다. 자, 중요한 게 있어. 그럼 6만 되나? 6의 배수기 때문에 6만 되는 게 아니라 6의 배수들도 다 돼. 그러니까 6, 12 이런 것도 되긴 되는 거야. 자, 지금 배울 거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데, 대칭 차집합은 그 개념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보면 여기가 A 차집합 B, 여기가 이제 B 차집합 A야. 그러니까 나한테 배웠을 때는 1번, 3번이란 말이야. 1번과 3번이 지금 이 교집합을 기준으로 대칭에 위치해 있지. 그래서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합친 거야, 그냥 결국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딱 정확하게 대칭 차집합을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마다 세모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하트로 표시할 수도 있고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이거 대칭 차집합이네를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대칭 차집합이야. 말 그대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친 거다. 이게 이건데 표현에 따라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합집합에서 말 그대로 요거 빼면 되니까. 그리고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만 들으면 돼. 이게 성질을 좀 보면은 여기 있는 성질들은 내가 이제 알려주는 거는 물론 외우면 제일 베스트지만 상황에 맞춰서 네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A 세모 B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쳤다라고 한번 볼게. 자, 얘는 말 그대로 이거지.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A랑 B랑 위치만 바뀌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도 어때? 똑같지?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자리 바꿔도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해. 이건 뭐 다 해볼 순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봐봐. 이거는 그대로 공식에다 한번 대입해봐. B 대신에 A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공집합이고 여기도 공집합이니까 합쳐봐야 공집합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리가. 얘도 마찬가지. A 차집합 B였으니까 B 자리에다가 전체 집합. 여기는 반대. 이렇게. 그럼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어떻게 될까? 공집합이야. 남는 게 없는 거야. A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입장에서 전체랑 빼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지. 그 다음에 얘는 전체에서 A를 빼면 이건 A의 여집합이지. 두 개 합치래. 그러니까 뭐야? A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즉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결과를 볼 줄만 알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이제 딱 보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 다 해봐야 돼. 근데 그나마 우리가 외웠던 거 이제 아까 해봐서 알 수 있던 거가 4번. A랑 A 아까 했던 게 우리 공식에선 3번에 있었지. 요거는 확실히 맞는 건 아니까 나머지는 다 해봐야 돼. 한번 해볼게. 자, A 차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에 A 차집합. 근데 A랑 A 여집합은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빼도 그냥 A가 자기 자신이 남는 거야. 그냥 여기도 A 여집합 자기 자신이 남는 거지. 그 두 개를 합치래. 그럼 뭐겠어? 전체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자, 2번. 얘는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는 거야. 얘는 그냥 전체겠지. 공집합에서 전체를 빼면 공집합이지. 그래서 합치면 전체다. 맞지? A에서 공집합 빼면 A고 공집합에서 A 빼면 공집합이지. 합치면 A다. 맞지 이것도? 자, 5번. 자, A에서 전체 집합 빼면 공집합이지. 전체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라 그랬지. 둘이 합치면 A의 여집합이다. 5번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은 된다.